비파열성인 상태에서 진단이 조기에 돼서 치료받게 되는 경우랑 이미 파열이 발생해서 뇌출혈이 생긴 뒤에 치료하게 되는 경우 예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외과에서 뇌혈관 분야의 수술과 뇌혈관 내 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형이라고 합니다. 뇌동맥류는 이제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하고요. 혈관 벽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혈류가 유입되면서 크기가 계속 커질 수 있고 특정 상황, 이제 뭐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던가 하는 상황에서 파열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맥류는 이제 비파열성과 파열성 뇌동맥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치명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상태에서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혈관 검사를 통해서 미리 찾아내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밝혀진 위험인자로는 이제 고혈압이랑 흡연력, 고령일수록 많이 잘 발견된다고 되어 있고 여성분들에서 좀 발병 빈도가 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계가족 중에 뇌동맥류 파열 병력이 있으면 유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가 이제 권장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지기 전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개인 위험인자를 가진 분들은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단은 뇌동맥류가 진단되었다고 해서 모든 동맥류가 다 치료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한 검사가 먼저입니다. 뇌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허벅지 쪽 대퇴동맥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경동맥 부위에 도관을 위치시킨 다음 조영제를 주입해서 뇌혈관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동맥류의 특성, 이제 크기랑 모양, 형태, 그리고 주변 혈관과의 관계를 평가를 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인 위험인자, 환자의 연령이나 뭐 건강 상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치료를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얻은 정보에서 치료 방법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머리를 열고 시행하는 개두술을 통한 클립 결찰술, 머리를 열지 않고 시행하는 혈관 내 시술인 코일 색전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치료 다 이제 목적은 동일하죠. 동맥류 내로 들어가는 혈류를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열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두술은 일단은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동맥류를 직접 찾아내서 동맥류 입구, 저희는 이제 목 부위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클립으로 결찰해서 혈류 차단하는 방법이고 재발률이 굉장히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머리를 열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환자분이라던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코일 색전술은 머리를 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법은 앞서 얘기 드린 뇌혈관 조영술이랑 동일하게 대퇴동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머리카락 정도 되는 굵기의 백금 코일을 동맥류 내부로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혈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줄이고 혈류 속도도 줄여서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이고요. 단점으로는 세부적인 시술 방법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장기간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재발률이 개두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신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혈류전환 스텐트가 있습니다. 혈류전환 스텐트는 기존의 스텐트보다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동맥류 내부를 채우는 대신 동맥류가 위치한 혈관에 스텐트를 거치하고 동맥류 내부로 들어가는 혈류량과 유속을 줄여서 점차적으로 동맥류가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처럼 혈관 내 치료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장치야 새로운 치료 기법이 개발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수술하기 어려웠던 뇌동맥류 형태에 대해서도 치료 가능한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질환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되었을 때 굉장히 불안한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지기 전에 비파열성인 상태에서 발견을 조기에 하게 된다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뭐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치료 성적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되었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파열성인 상태에서 진단이 조기에 돼서 치료받게 되는 경우랑 이미 파열이 발생해서 뇌출혈이 생긴 뒤에 치료하게 되는 경우 예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 드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선별검사 차원에서 뇌혈관 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또한 진단된 이후에는 치료 방침을 정할 때 개두술과 혈관 내 시술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환자 본인에게 최선의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뇌혈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 계획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